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송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단지까지 어떤 곳을 내가 갭 투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이제 나머지 차액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래서 단지까지 지금 보고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서현동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한신하고 시범단지 현대를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평수는 거의 이제 비슷한 평수를 하시는 거죠. 예, 예, 비슷한 그렇습니다. 평수를 하시는 건데 가격 격차가 얘는 삼성한신은 6억 정도 하고 예, 얘는 5억 3천 정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 5억 3, 4천 정도. 전세는요? 전세는 뭐 시세가 비슷합니다. 4억 정도라고 합니다. 전세는 4억 정도 하고 예, 그러면은 당연히 갭 투자라는 거는 갭 투자의 기본 개념이 예, 갭 투자의 기본 개념이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예, 그죠?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1.3억이 들어가는 그 현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2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분당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당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분당은 이제 일기 신도시니까 자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 분당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게 뭐냐면 재건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가 상당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당 모든 것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적률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용적률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이 서현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효자촌으로 내려가야 일부 단지들이 조금 용적률이 여유가 있고, 대부분 서현동에 있는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거의 2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준이 약프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새 아파트로 할까 말까라는 이슈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개발의 목적을 가진 단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개발의 목적이 로 바뀌게 되면은 이 서현역 자체의 입지, 이 서현역과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들이 제일 먼저 이슈를 받을 거예요, 아마. 듣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이거예요. 야, 얘하고 전세 가격은 똑같은데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서 왜 얘는 더 많이 올라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서현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고 중점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상품이 지금 20평대잖아요. 예, 예. 20평대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자도 어떤 수요자가 많은 거냐면 여기 수요자도 주로 젊은 층의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젊은 층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시범단지는 앞쪽에 중앙공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삼성한신 같은 경우는 서현역이 바로 붙었으니까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자들은 임차 수요자들이건 향후 이것이 이렇게 개발할래요? 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도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역세권인 삼성한신부터 먼저 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갭 투자의 기본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봤을 때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최소 7천만 원의 차이를 차라리 더 주고라도 역하고 붙어 있으면서 역하고 붙어 있는 삼성한신 쪽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갭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범단지가 맞겠지만 분당의 특성, 이 지역의 특성, 아파트 특성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발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이슈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역세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세권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중공공으로 등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8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분명히 개발 가치까지 포함하셔서 본 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세권 쪽에 붙어있는 삼성한신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한신 아파트가 가격은 조금 높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 목적으로 더 접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나도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노원구 중계 그린 아파트에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횟수로다가 28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면은 이게 뭐 그 재건축이 될 수 있는가, 또 여기를 사지 말고 다른 데를 좀 사야 되나, 노원구 쪽으로 나는 살고 싶거든요. 네. 예. 지금 노원구 중계 그린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좀 예, 오래 예. 살다 보니까 지금쯤 이걸 매수를 하면 이 재건축 호재를 아니, 볼 수 오래 있지 않을까? 살지는 않았어요. 4년 됐는데 네. 앞으로 재건축 전망이 있지 뭐 확실히 있다 하면 여기 사고도 싶어요. 네. 그럼 재건축 호재에 따라서 내가 이 투자 가치가 좀 있을지 좀 자세히 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이 중계 그린에 네네네. 이제 여기가 뭐 연수도 오래됐으니까 혹시나 개발이 되면 나한테 이제 이득 될 게 네네네. 많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네네네. 일단은 임대 시장 전세에서 내가 네. 구입을 할까, 그러니까 매수되지 집주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꼭 이거를 아니어도 빨리 내 집 예, 예.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새 부동산 규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또 네. 겁도 나요. 예, 겁도 나지만은 네, 이게 네. 우리 시청자님이 실거주자잖아요. 네네네. 예, 실거주자는 네. 기본적으로 내 집을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항상 빨라요. 예. 꼭 내가 살 때는 지금 당장 살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네. 대표님 제가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나이가 7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재건축이 된다는 거는 참 오랜 세월을 오랜 기다려야 세월 걸리죠.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산 지는 4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우리 그때 이제 이제 우리 못 과거는 사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 지금보다 지금 사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면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까? 그게 네. 전망이 그래 대표님 보기에는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세대가 3,480세대나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예. 자, 세대 수도 많고 중계 역세권, 초역세권이고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소형 평수가 예,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땐 상당히 좋고 거주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주 너무 좋아요, 살기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얘를 개발할게요 할 때는 약간 문제점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중계 그린이 아시는 것처럼 3,400세대 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 소형 평수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우리가 재건축을 하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네. 평수가 소형 평수만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땅에 집의 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평수를 키워야 되는데 네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평수를 키워야 되는데 한계점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너무 작은 평수로만 구성하고 있으면. 그렇죠. 예. 누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해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구입하시는 거는 좋은데 네네. 이쪽에 어차피 거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꼭 여기 아니래도,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이제 요 노원이 예. 이제 공기도 좋고 좀 살기는 그렇죠. 좋아요. 예, 노원에 편의도 있어요. 노원에 거주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왕이면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을 네. 했을 때 외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를 조금 구입하시면 좋겠죠. 예, 대표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느 네. 쪽으로 가면 네, 좋을까? 요 바로 이쪽 중계역 위쪽 이게 노원역 쪽 가다 보면 이 주공 2단지 있죠. 상계주공 2단지, 네네네. 상계주공 2단지하고 3단지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한 정거장 더 올라갈게요. 마들역 있잖아요. 네네. 마들역에 상계주공 10단지 있고 11단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14단지 있고 네. 요 5개 단지가 소형 평수도 있으면서 용적률이 150%대, 170%대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계 11단지. 예. 그러면서 애들은 너무 작은 평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큰 것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낮은 용적률의 평수도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네.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세로 잘 거주하셨으니까 네네. 구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개 단지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위주로 좀 구입하시면서 예. 이 상계주공 전체적으로도 재건축이 이슈가 될 거는 약 한 3년 뒤예요. 네. 3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지만은 예,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실제로 3년 뒤에 개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자시니까 너무 크게 네네. 망설이지 마시고 예, 예. 상반기 내에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요. 네, 네.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투자처와 더불어서 이 올 상반기 시기적인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한번 발품 팔아서 꼭 현장 납사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상담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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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는 송파구 삼전동 네. 42-24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네. 예, 그 전망이라든가 제가 구매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어떻게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42-24번지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5층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 사업자도 냈고요. 네, 건물 전체를 지금 매수를 하셔서 한 층에는 이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이 나머지 세대들은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다세대 주택의 전망을 좀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하시면서 나머지 세대들 이렇게 임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다가구 주택이세요? 다가구 주택이신 거예요? 다세대입니다. 아, 다세대요? 예. 다세대면은 그 임대 주는 세대 수가 아까 꽤 많더라고요. 세대수가 10세대인데요. 네, 원룸 투룸 해가지고 10세대인데 5층에는 제가 살고 있고요. 네.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그 6개월 전에 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뭐 호재가 많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입하신 주택의 유형이 예. 원룸하고 투룸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수익도 보시려고 그런 걸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거주도 하지만 주는 지금 임대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죠? 예, 예. 자, 임대 수익이 목적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수요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좋아질까 나빠질까를 판단할 때는 나는 지금 임대 수익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수요자가 결국 그러면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만큼 유지되고 또 증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요자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임대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뭘 딱 살펴보면 되는 거냐면 이 수요자가 증가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9호선 개통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올 이제 10월에 개통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수요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 수요자 많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 강남권의 최대 지금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요 한전부지 또 이 잠실 종합운동장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예. 예, 여기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또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 예. 그래서 당장 첫 번째 닥치는 내가 임대 수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닥치는 수요 증가 요인으로
9호선 3단계가 10월에 개통해주면서 수요를 조금 끄져 올려주고 그 증가된 수요를 가지고 내가 조금 버티고 있다 보면 이곳에서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섬으로써 여기서 또 수요 증가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임대 가격도 조금 올라갈 거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 가격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 자산의 가치도 지금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예. 네, 잘 하셨습니다. 잘 구입하셨고요. 예. 큰 걱정 없이 호재 자체를 안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신 거니까 임대 운영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예. 팁을 드리자면은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 세대를 운영하시면은요. 예.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임대 수익 받는 거 있잖아요. 예. 임대 수익 받는 거에 한 5%에서 10% 정도를 항상 이렇게 예치를 해 놓으세요. 다른 곳에. 예. 그래서 혹시나 목돈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 놓으시면은 장기간 운영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임대 사업을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함께 받으세요.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이나 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부동산 관련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새해 들어서 어느 곳에 좀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있는 이 부동산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잠시 후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지금 그 송파구 쪽에 그 풍납동 동아아파트랑 네. 극동아파트 중에 지금 어떤 걸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보고 있는데 투자로 지금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시점도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네. 다시 한번 좀 송파구로 와봤는데 송파구 풍납동에 좀 두 개의 아파트를 보셨어요. 동아 네네네. 아파트 그리고 극동 아파트 이 둘 중에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아파트 그리고 네네. 언제쯤 좀 접근해야 할지 바로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또 풍납동을 가셨어요. 그런데 풍납동에서 이제 네네. 시티 극동하고 네, 네. 동아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 동아아파트랑 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셨어요. 이게 한강변 쪽에 입지해 있고 강남권인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우선 우리가 이래요. 두 개의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단지를 비교하잖아요. 네, 네. 무엇을 투자할까를. 네. 그럴 때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동아와 극동인데 그러면 먼저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겠죠. 네, 네.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역의 특성이 뭐냐. 자, 풍납동은 어떤 지역에 가장 큰 지역이 여기가 싼 이유가 아마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네, 네. 그 지역에서 네. 대부분의 지역이 다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원 지역이고 유적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자,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실거주 시장에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수요자가 누구냐면은 임차 수요자보다는 실제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는 거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일수록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극동보다는 한가람이 조금 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천호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극동은 역세권이고 네, 네. 동아는 비역세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동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지역의 특성이 들어가서 지역의 실거주가 가장 많은 수요자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자 자체가 실거주다 보니까 네네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동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동아가 세대수도 조금 더 많고 아마 제가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아 한가람이 구조도 조금 좋다고는 해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결국은 내가 투자로 들어갔다라는 건 언젠간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많은 수요자들이 있는 층을 다 수요자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해야 내가 나오기가 쉽다, 황금이 쉽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선 지금 역과의 거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거주하는 선호도 높은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동화가. 네네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이 두 단지를 비교하고 투자할 때는 역세권을 네네.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 실거주가 강하게 뒷받침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 거주 선호도가 훨씬 높은 아파트 단지인 동화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결론을 조금 내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이렇게 아, 투자라는 맞는 것 거는 같습니다. 비교를 할 때 어떤 네네네. 관점으로 놓고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해서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아. 이게 왜 그러냐, 부동산이 지역적 네네. 특성이 다르고 개별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여기를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뭐 두 개 중에 꼭 하시겠다 그러면 한가람을 하시고요. 네네. 그게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유형을 조금 넓혀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네. 고민하시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동아 아파트에 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꼭 좋은 투자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서울지역번호 02-1638-3938번 무료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문자 상담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78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액 5천만 원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세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갭 투자 5천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투자할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앞서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상담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 기본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그 어떤 상품보다 개별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25개구 427개 동 모두가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특성을 반영해서 수요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은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갭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전세가가 갭 투자하는데 전세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하실 건데요. 전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요. 최근에 작년까지 결산을 낸 거죠. 금융계에서 결산을 냈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율이 작년 한 해만 10조 원이 넘게 지금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세자금 증가분에 대한 것을 전세자금 대출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문자로만 상담하지 마시고 세미나라든가 방문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효율적인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5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또 안내되는 세미나 참여하신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 내용 짧게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771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구 신당동의 투룸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고민인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좀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2년 전보다 올랐는데 얼마인지만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그랬습니다. 일단은 신당동 자체는 서울 도심의 한 복판과 바로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투자처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를 내가 판단할 때 가격으로 놓을 거냐 가치로 놓을 거냐를 판단할 때 틀린 거거든요. 가격의 기준은 현재인 거고요. 가치의 기준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건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입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호재만 있다라면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단지 기준 가격을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만약에 그 오른 가격이 알고 계신 오른 가격이 신당동이 도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심 안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면 조금 비싼 거죠. 그럴 거면 굳이 신당동을 할 이유가 없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역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가격 현재의 시세 자체가
충분히 나중에도 올 가격을 시세를 반영이 얼마 안 된 거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중심권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중심권의 시세를 지금 이미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당동이 아닌 오히려 중심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